나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이 한 지중에 일본도 안 하는 오염수 메일 브리핑. 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진짜 이해할 수 없죠. 내선일체. 우리가 하기 힘든 건 니들이 해. 일본도 안 하는 후쿠시마 메일 브리핑. 아니 브리핑 하려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일본이 못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게 이미 생성이 돼가지고 일본 국토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이걸 바다에 흘려내리려고 나가려고 해. 이게 무슨 날마다 새로운 뭔가 변화가 생기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도 계속 말이 많아요. 근데 국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했을 때 브리핑을 할 만큼의 자료가 대한민국 안에 있긴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후쿠시마에 직접 다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지 못해서 IAEA 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정부가 뭘 토대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걸까요? 있잖아. 윤석열 일본 갔을 때 한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댔잖아요. 이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새끼들이. 당연히 일본에서 온 자료를 받아서 브리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친일본적인 대변을 하고 있는 IAEA 같은 그런 보고서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잠깐만요. 일본에서 온 자료도 아닐 것 같아요. 일본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이번에 시찰단 갔을 때도 제대로 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지를 못했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자료를 줄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줄 리도 없고. 네. 도대체 뭘로 브리핑을 하냐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오염수를 뭐 위에서 떴느냐 아래에서 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분석도 불가능한 오염수만 갖고 윗물만 떠서 교반도 하지 않고 줬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잘 걸러졌더라. 이 결론만 갖고 자료를 할 것도 없잖아요. 일본이 자기들 오염수 방류에 불리한 자료를 줬을 리가 없잖아. 시료부터 뭐든 간에.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와 한국 기자가 막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저 사람이 국무조정실 1차장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 한국말 잘하대. 정말 한국말 되게 잘하더라고. 진짜 일본말은 잘 못한단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후쿠시마는 한국 땅이고 한국이 오염수를 방류했다.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가 선동이 될 것 같아요. 일본 정부조차도 매일 브리핑을 하지 않고 가끔 나오는 가짜 뉴스에 대한 해명글만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에서 매일 브리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일본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변인이죠. 뭘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쉴드만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제 이런 말이 나왔어. 박구현 아까 말씀드린 저기 한국말 되게 잘하는 일본인 뭐라고 그랬나 읽어봐요. 한국의 배출 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에 비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 2만 배가 높은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김만 배, 2만 배 아주 희석하고 못 살겠다, 희석하고 진짜. 희석하겠다고 합니다. 또 알프스를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싼 똥 내가 먹고 또 싸면 그건 똥 아니냐고. 알프스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다액종 제거 장비 하는데 다액종 제거 장비라는 게 얘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루비듐, 스트론튬, 이스튬, 나이보듐, 루테늄, 로듐, 은, 카드듐, 주사공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카드듐, 은 이야기할 때 눈치채셨을 거예요. 알프스라는 장비는 분자량이 높은 이런 물질들을 걸러내는 거지 방사선은 분비할 수 있는 이걸 걸러내는 게 아니 아니에요. 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정수기 쓰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정수기보다 조금 낫다. 그러니까 뭐. 조금 낫다 하는 정도고 이 다액종 장비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딜 것 같아요? 일본? 그 나라지.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저 허균영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이 민간 전문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 말이 난 더 경악했어. 정화한 오염수가 정화 기준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오염수는 알프스 시설을 반복해서 통과하게 돼 있다. 저 말에 이거 비문이라고 생각들지 않아요? 저거를 정화하겠다고 알프스를 돌리는데 그게 다시 나오면 다시 들어가게 돼 있대.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그게 정화되냐?
그래서 제가 방금 한 말 그거잖아요. 내가 싼 똥 내가 먹고 또 싸운 건 똥 아니냐고. 알프스라는 장비 자체가 걸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알프스 장비에 대한 검증도 안 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뿐이고 알프스를 만든 게 히타치하고 도시바였나 두 개가 만드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회사에선 포기했습니다. 아니 저기 다액종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연구가 덜 됐는데 아직 그쵸. 어떻게 그거를 걸러내는 정화 장치를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겠어요. 이제 말이 웃기잖아. 알프스 돌리면 다 정화가 된다는데 알프스 돌려서도 뭔가 잘못 나오면 다시 돌리면 된다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소주야 맥주야 청주야 씨발 진짜. 저는 모자란 새끼들이 안 해도 될 거를 일본도 하나는 매일 브리핑하면서 저지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마음 들켰지. 일본을 저희라고 표현하는 장면 보고 나 기함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일본을 실리치려다 보니까 진짜 대변인 역할을 해버리더라고. 저기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여기 보면은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전체 알프스를 포함해서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이거 일본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그러는 거야?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점령해 버렸나? 나 미치겠네. 진짜 이상한 건 진짜 이상해요. 아니 좀 있으면 언론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어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애들이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을 실리치려다 보니까 어느덧 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잘할게요. 이거 아니야 지금. 완벽한 변호사죠. 자네 변호사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한국말 잘하대. 아유 씨.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거는. 아니,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왜 도대체 체르노빌은 저 모양 저 꼴이냐고요. 어쨌건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가요. 도쿄전력이 교반 휘젓지 않고 했다고 실토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시작된 거야. 말하자면 오염수 방류 계획에 치명적 허점이 발견되자 변호에 나선 윤석열 정부. 어떻게든지 쉴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은 얘들한테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안전은 버려야지. 저게 지금 그 도쿄전력이 화상으로 회의하면서 내밀었던 거예요. 위에 있는 물만 오염수, 핵폐기물을 떠서 분석했다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왜 오염수 보면은 진짜 막걸리 생각하시면 돼요. 막걸리 그냥 그대로 쟁여 놓으면은 아래에 걸쭉한 거 가라앉고 위에 맑은 게 뜨잖아요. 그 맑은 것만 떠서 시료 채취를 했다는 거. 저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걸 이제 이름을 교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교반을 안 했다는 게 드러났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갑자기 메일 브리핑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정권이에요? 이게 정부예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한 잔씩 마셔. 그게 훨씬 효과적이야. 국민들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득할 자신 있으면 매일 나와서 오늘 또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시고 내일 또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고 마셔.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인정한다고. 교반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서 뭐 우라늄부터 시작해 온갖 광석 이름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광석들 기본적으로 다 뭐예요? 다 분자량 50 이상 넘어가는 헤비메탈들이라고요.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위에 올라와서 둥둥 떠 있겠냐고. 쉽게 표현하면 중금속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밑으로 쉽게 가라앉는 표현하면 거예요. 중금속이기 때문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휘젓지도 않고 위에 맑은 국물만 떠가지고 토렴을 안 해. 뭐 그렇죠. 왜 저 경주에 가면 방패장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중저준이 조금 약한 거. 요것들 쉽게 표현하면 뭐 원전 안에서 쓰다가 지금 폐기된 장갑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도 핵물질이 묻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관하려고 해도 각 지역에서 온갖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경주시한테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면서 짓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더 이상 이게 이제 꽉 찼어.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으니까 고리 원전 안에다가 짓겠다는. 그건 또 고준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연료병 이런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건 고준위.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썼던 장비 같은 것들 뭐 중준위 저준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수 저거 핵폭발이 연료병이 터져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난 걸 시키려고 했던 거는 고준위일까요? 저준위일까요? 저는 고준위라고 봐요. 당연히 고준이죠. 어. 어마어마한 어. 고준이죠. 그 고준위를 지금 뭐 저 한 10년 묵혔고 알프스 통과했으니까 버리겠다고 하는 저짓거리를 일본은 그래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한국이 저렇게 나서서 실드 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윤석열 때문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공무원들은 저런 짓거리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실드를 치려고 하니까 욕을 바가지로 쳐먹다가 갑자기 저희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진짜 경악할 만한 얘기 하나 나왔었죠. 스트론튬 21,650배. 여러분 여기 저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일본 기준은 14,433배고요. 한국 기준은 21,650배입니다. 스트론튬. 우리가 기준이 더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기준이 더 낮다는 이야기 아닌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뼈에 흡착해 백혈병,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스트론튬 90과 관련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 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서 스트론튬 농도의 최대값이 리터당 43만 3,100베렐이 검출됐다. 이거는 한국 기준 21,650배. 맹물도 기준치 2만 배 먹으면 죽어요. 우리 날마다 먹는 쌀도요. 기준치 2만 배 먹으면 죽습니다. 그 전에 저 권한 PD 이 스트론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저 기영아 이 부분을 짧게 좀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짧게만 보여주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에 방사능 이런 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아 발생이라든지 아까 여기 위에 쓰여 있었잖아요. 백혈병, 골수암 등을 유발하는. 여기 보면 각 부위별로 여기 60개의 다핵종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핵종들이 어디에 암을 유발한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구 역사상 검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해서 저거를 알프스로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알프스에 관한 문서를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알프스는 얘네들 주장에 의하면 스트론튬을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만 몇 배가 나오는데 이게 걸러진 겁니까? 알프스에 대한 그 내용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방사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사선이 사실 우리 이 방에 있는 조명도 다 방사선이에요. 알고 보면 라디에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전리방사선이라 해서 얘네들이 방사선이 튀어나오면서 양성자가 튀어나와서 우리 사람 몸의 DNA를 이루고 있는 전자하고 충돌해서 그 전자 결합을 분해해버려요. 우리 몸에 있는 DNA들이 수만 개의 수만 개 아니 수견 개의 그 분자 쌍들이 연결 부위가 쪼개지면서 DNA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DNA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조혈세포, 항상 피는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소화관, 우리 소화기 점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소, 정소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검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위험하다에 가깝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어떤 걸 할 때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이제 신뢰성을 보통 9시그마 99.99999%가 될 정도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쉽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파단물이라는 게
오염수라는 게 바닷물로 나가버리는 순간부터 이제 불가역적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일본 이름이 붙은 산업 질병이 많죠. 4가지가 있어요. 보통 4가지가 있는데 한 10년 있으면 후쿠시마 병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이렇게 놔도. 그거 있잖아요. 체르노빌 폭발 사고 때 태어난 사람들이요. 전 지구에서 갑상선암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걸렸어요. 예. 가깝게 살지 않아도. 공기를 오염시켰다는 소리죠. 그거랑 연관이 있고요. 이번에 이걸 보고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중금속도 무슨 웬만한 핵폐기물이 아니라도 바다에 못 버리게 국제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야기거든요. 정부 논리대로라면 원전에서 사용하고 나온 사용 후 핵폐기 연료부터 전부 다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물로 씻어서 버리면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걸 일본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저 기형아 부분을 보여드린 이유가요.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실제로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으로 내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쿠시마 지역에 후쿠시마 현에 사는 아이들한테 소아 갑상선암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100만 명, 200만 명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갑상선암이 그 당시에 200명이 발견이 됐어요. 소아 갑상선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얘네들 지금 국회에서 말 잘못하고 있던데 국민의힘부터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나눠서 버린다고 지금도 진행 중이야 폭발은. 그쵸. 그러면 계속 오염수가 또 쌓여. 이거 90년 100년 언제가 걸릴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장 한번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버리다 보면 지구의 바다는 오염이 되겠죠. 그럼 그 재앙은 인류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결정을 합니까? 그나마 일본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한국이 어떻게 저걸 찬성합니까? 저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윤석열이 똥볼 차면은 그래도 몇 년간에 회복하면 되는데 오염수는 한번 방류하면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한국일보하고 요미리 신문이 했던 여론조사에 오염수 방류 한국인 84%, 일본인 60%가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찬성이 많은 이유가 일본에서는 아예 진짜 보도가 안 된다라는 게 일본 현지 언론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또 도쿄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그건 후쿠시마 문제잖아 라고 하면서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정치의 문제인 거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보도를 안 하니까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안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의 상태가 되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본인들이야. 일본인 입장이 있으니까 저 쓰레기를 우리가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버리자. 심적으로도 이해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인이잖아. 일본 안에 방사선 위험한 물질이 있는데 야 그거 버려야지.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떠안고 있어. 원자력 발전 우리만 했어? 야 다 했잖아. 그냥 버리자. 이렇게 내적으로 합리화가 될 법도 한데 지금 이거는 내적 합리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네 나라에 있던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다 버리겠다는데 이걸 누가 심리적으로 동조가 되냐고. 예, 한국 사람 중에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사람이 12%입니다. 반대가 84%예요. 이거 윤석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한 한국인은 71%입니다. 윤석열이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윤석열이 일본만 이렇게 하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불신감, 그게 한일 무역전쟁 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성공했던 이유인데 그 유전자는 몸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은 자기가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거 아닌 척 시찰단 보내가지고 안전한지 알아보겠다고 보냈던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 알죠. 쇼라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보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윤석열 정권이 일본한테
투명한 검증하자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윤석열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한테 투명성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얘네들이 손발이 안 맞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일본도 하나는 매일 오염수 브리핑 해버리고 이 상태로 가고 있다. 매일 오염수 브리핑 한다고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신뢰를 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약간 매일 브리핑을 한다는 게 코로나 때는 매일 브리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막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걸리면은 그 증상을 내가 겪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오염수 같은 경우에 내가 오늘 먹는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악용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은 이거를 사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언론 선동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핑을 매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여기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필요 없이 선동용 브리핑을 매일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광우병 때처럼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경찰국이 더 세게 잘 막을 수 있다. 행안부에서 더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꽉 짜여진 조직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밀어붙이는 모습인 거예요. 정부가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저도 별로 두렵진 않고 좀 국민은 웃기기만 어떻게 해요. 이겨요? 불가능하고요. 왜냐 이게 계속 저쪽은 정치 이슈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저쪽 좌파들이 괴담 퍼뜨리고 있다라 몰고 가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 거죠. 오염수 방류 반대 84%면 윤석열은 이거 게임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데 계속 고집 부리다 보면 결국 국민 여론은 윤석열 탄핵해라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밌는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윤석열을 신뢰한다가 43. 오늘 기준 갤럽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으로 가지. 일본에서 출마하면 당선되겠네. 43%. 윤석열 그토록 원했던 40% 이상의 지지율이 일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본인들도 윤석열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예요.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렇죠. 우리 편이라고 느끼는 거죠. 쟤는 우리 편이네 하는 거죠. 참 재밌네. 그리고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오염수 시료의 어떤 그 투명성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연구가 안 됐는데 저 이번에 그거 하나 나왔었잖아요. 일본 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거. 5억을 안 했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져가지고. 근데 오폐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바다 생물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고 뭔가 쪼그라들었다. 그런 정도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해양 생태계에 방류를 했을 때 영향을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는데 그냥 버린다는 거? 양이 많다면 몰라요.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버리는 거를 유일하게 한국만 사실상 찬성하는 거예요. 어제 그 국회에서 이 관계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정말 골 때리더라고. 아시아에서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말을 계속 돌려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 말 행간에는 한국만 찬성하고 있다는 질문에 좀 가까운데 계속해서 IAEA의 무투명한 무슨 조사 어쩌고저쩌고 계속 말을 돌리더라고. 이거 찬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IAEA가 그러니까 원자력 업자들의 모임 IAEA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버려도 된다 정도이지. 앞에 전제를 왜 쑥 빼먹어? 근데 이번에 오염수 그거 시료를 주는 것도 인물만 따서 줬다. 이게 나왔으면 지금 당장 중단을 시켜야죠.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땡땡 경제지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오염수 방류 동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한국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라도 딴 것 마냥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참 이 문제는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말했다시피 일본에서 생겼던 이따이병, 미나미아타병 이 병들 나올 때 걔네들이 수온 바다에 버리면 엄청 더러운데 버릴게 이러고 안 버렸어요.
카드뮴 바다에 버릴 테니까 엄청 더러 니네들 병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버린 적 없어요. 다 버릴 때마다 기준치 미만이다 괜찮다. 인체에 확인된 영향 없다 하고 버렸다가 나중에 이따이병, 미나마타병 이런 거 생긴 거예요. 사람 몸 생태계라는 게 그래요. 지금은 당장 우리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정말 나비의 날갯짓이 마이애미에 태풍을 불러온다고 아주 작은 변화가 생태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라는 게 생태계가 멸망할지 안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저들이 우리를 개돼지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스트론톰 이야기할 때 일본 기준이 따로 있고 한국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올려놓은 거죠. 방사능으로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론톰이 일본 배출 기준 14,433배, 한국 기준 21,650배, 거의 반 정도로,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려놓은 거죠. 저거 자체가 비과학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 기준치 뭐 이하니까 괜찮아,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준치를 왜 정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 사실은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돈은 못 벌까 봐 인간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그렇죠. 거예요. 0.1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안 거지. 되는 사실은. 거지. 예. 아니 내가 마시는 맹물 안에 똥이 0%인 거하고 똥이 0.0001%인 거 하나와 땅 차이예요. 음용수 기준에는 똥 0.001% 괜찮아. 근데 그걸 알고 마시는 거 모르고 마시는 거 하나와 땅 차이인 거거든요. 없어야지. 스티론튬이건 뭐가 아니 자연계에 스티론튬이 어디 있어요? 자연계에 세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 정말 일부 지구의 아주 일부 장소에 묵혀있던 그 중금속들을 사람들이 자기네들 쓰자고 끄집어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률에서는 보통 허용된 위험의 법리라는 말을 해요. 이런 사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도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법리를 쓰는데 그게 20베크리건 30베크리건 10베크리건 간에 우리 몸에 쌓이면 사람 몸의 백혈구들이 야 스티론튬 기준치 이하니까 암세포 변하지 마 하고 있다가 기준치 이상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암세포 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 몸이나 사람 몸도 그렇고 우리 자연도 그렇고 인간의 기준 따위는 1도 신경 안 써요. 걔네들은 그냥 들어오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영아 사진 잠깐 보여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몸에 해롭다고 담배 안 피잖아요. 아이들 엄마들이 담배 피는 아저씨들 사이로 안 가려고 돌아가잖아요.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피우는 담배도 발암물질이라고 피해갑니다. 나이 좀 먹으면 대부분 담배를 끊습니다. 저거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니라도 마스크 썼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안에 뭐 때문에 중금속. 근데 이제 물로 마시겠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돌핀 마니아님, 좌통 라이프님, 함인식님, 은행나무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간 좀 되시면은 멤버십 좀 해주세요. 시간 좀 되시면. 변호사 정병 가입도 좀 해주세요. 저 요즘 구독자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패널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번 또 돌려드릴게요. 정변 구독자 빼주세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 정변 채널을 가입하시는 방법 1877-0629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 가입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제 방송 뒤에 침대 안 나옵니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요. 그 일회성 후원도 있고 그리고 정기 후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금액도 본인들께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요. 그 구글 멤버십이 힘드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구글에 보태주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ARS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사이에 강윤호님, 더 베스트님, 안을수님까지 그리고 강윤근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